중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변경하려고 해요. 얼른 바꿔주세요. 여기 한 중국인이 공항에서 다급히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친구도 주변을 살피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린화입니다. 오늘은 친구 메이와 함께 파리올림픽을 관람하러 갔다가 당한 수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테니스나 탁구, 비치발리볼 등을 하며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런 저희에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가지 않으면 후회할 여행지였기 때문에 개막식이 열리기 이전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죠.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파리로의 올림픽 여행이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로 떠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이틀 전 우리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희는 우선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탐방부터 진행했어요.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센강을 따라 거리를 걸으며 현지인들과 올림픽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곳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죠. 파리의 낭만과 예술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다가오는 개막식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마침내 올림픽 개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려 우중 개막식이 진행되긴 했지만 파리의 센강을 따라 펼쳐진 개막식 행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였고 센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의 내륙을 이은 수십 개의 다리와 센강의 강변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축제임을 당당히 보여주었죠. 저와 메이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의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 중국이 올림픽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다양한 종목을 출전하기에 어떤 종목을 볼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단은 코로나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명예를 올림픽 종합순위 1위로 되찾겠다는 각오를 하며 출정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이 수많은 종목에서 금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유명 종목들은 매진이 되었고 현장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결국 못 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우린 걱정을 하였죠. 그래서 우린 파리의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에서 중계하는 화면을 둘러보며 중국의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매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친구 메이가 탁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탁구 단체 관람 패키지였고 신청해서 인원이 채워지면 다 같이 경기를 보러 가는 패키지였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직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우리는 예약과 결제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때 탁구와 테니스를 자주 쳤던 우리에게 탁구 종목은 제격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탁구 실력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승리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대감이 넘쳐났죠. 탁구 경기 직관의 날이 밝았고 예약 문자에 따라 경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단체 관람 입장을 위해 대기를 하였어요. 프랑스, 한국, 영국, 폴란드 등 같이 단체 관람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각국의 사람들은 중국인인 저희를 보며 중국이 탁구는 최강이잖아요. 중국이 이번 탁구도 금메달을 따겠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 말에 감사함을 드러내고 모두 좋은 경기로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우린 대기할 때부터 친해지게 되었고 인솔 가이드가 도착한 후 우린 경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탁구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한 순간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좋은 추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각 나라의 선수들이 여러 탁구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마다 저희와 별개로 앞에 착석한 중국인 팬들 무리가 상대편을 향해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깜둥이를 태워버려라. 한국이 나라냐? 미개한 민족이니 밟아버려라.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다 기권해라. 저 코쟁이들의 코를 낮춰줘라. 등 그들의 무분별한 발언은 점점 도를 넘었고 저와 메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인원으로 상대 선수의 점수에는 야유를 보내고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을 하면 짜요? 라고 힘을 합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응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경기 중에 방해를 하기 위한 소리들과 말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다른 관중들까지도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같이 온 외국인 친구 중 영국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린, 중국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뜻을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단어가 들려서 말이야. 메이와 저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냥 중국 팀을 응원하는 소리다. 힘내라, 잘한다 등의 말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일이 생겼죠.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인 지수라는 친구가 저희에게 물었어요. 짜요. 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다른 단어들은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발언 같은데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메이는 당황했지만 아니라고 중국인을 감싸며 대꾸하였고 지수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갔습니다. 결국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외국인 친구들은 역시 중국이 강해, 대단해, 중국의 탁구는 세계 1위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축하를 받고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계속 생겼죠. 경기장을 나선 우리들은 프랑스 친구인 에미르의 제안으로 다 같이 근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 같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고 관람했던 탁구 경기에 대해 소감을 이야기하며 저와 메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쯤 다시 저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술집의 TV에서 탁구 경기 하이라이트와 함께 중국 팬들의 욕설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죠. 저는 평정심을 찾기 위해 중국은 이미 해외여행을 하며 많이 겪어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똥밟았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와 카페에 도착하고 음료를 주문한 뒤 카페에 설치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 뉴스를 보도 중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로 송출되었던 중국인들의 응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붓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뉴스임에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뉴스와 함께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장 안팎에서의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국제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경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 뉴스를 보며 저와 메이는 한동안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과 모욕감이 제 몸과 마음을 지배하였고 저는 메이와 함께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메이와 길을 걸으며 얘기했습니다. 어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 맞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전 세계가 화합하는 장에서 저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제 뭐라고 다그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해. 린,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여행 왔잖아? 개의치 말고 우리 쇼핑이나 가자. 파리는 패션이 유명하잖아. 메이의 권유에 얼른 좋지 않은 이 기분을 털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메이의 제안에 응했고 저와 메이는 유명한 쇼핑거리인 샹젤리제에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메이와 저는 한 가게에서 옷을 고르며 착장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옷은 고가라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쏘아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고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살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른 옷을 더 살펴볼 기분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장을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의 뒤에서 종업원이 낮은 목소리로 너희도 인종차별 당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제의 일들이 파리 전역에 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중국 민족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파리를 돌아다니는 매 순간순간이 눈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유명한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에 커피를 마시는 낭만을 채 즐기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탁구 경기할 때 그 중국인들일지도 몰라 라는 말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와 메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서둘러 카페를 떠났죠.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횟수가 많아지며 우리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이러한 눈치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마음을 한결 놓은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파리에서의 모든 불편한 경험들이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 선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종업원이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와 메이는 우물쭈물하다가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은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표정이 상기되더니 다시금 영어로 음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메이는 제게 왜 한국인이라고 했냐고 다그쳤고 저는 메이에게 나도 후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눈치를 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맛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메이와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하지만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향했고 결제할 때 저희는 무사히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종업원은 영어로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인 척하지 마세요.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친구와 함께 급히 음식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숙소로 바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서조차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악몽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에도 다른 외국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를 향한 것만 같았고 일상적인 외출조차도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이 많은 길거리보다 한적한 길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심지어는 파리 시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치노라는 비하 발언을 하며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우리가 설렜던 파리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죠. 우리는 파리가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메이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돌아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잡고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잘 즐기셨습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왔어요. 이제 귀국하려고요. 그 순간 택시기사는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을 풀고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은 건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매체에서 중국에 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비매너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봐서 순간 놀랬던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욕먹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쵸?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폐막식까지 올림픽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중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서 귀국합니다. 저희도 중국 팬들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 우리까지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힘드네요. 제 말을 듣고 택시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중국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9년 전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그때도 느꼈지만 몇몇 소수의 중국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서로가 소통하며 편견을 깨고 더 나아가 화합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걸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택시기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메이도 제 마음을 공감하듯 저를 달래주었고 택시기사는 제 모습을 보고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중국의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네. 좋은 관람객을 파리에서 잃게 되는군요. 아쉽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감사함을 전하고 난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 교환을 진행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교환을 하고 도망치듯 파리를 떠났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이 위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도망치듯 떠난 이유는 공항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였죠. 주변을 살필 때마다 계속 외국인들과 눈을 맞추게 되다 보니 마치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티켓을 바꿀 때도 공항 직원이 저희가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 이해를 못해 처리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래서 더 다그치고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메이가 제 팔을 잡으며 저를 진정시켰죠. 그렇게 무서운 듯이 황급하게 떠난 파리는 제게 중국인으로서의 열등감과 수치심, 부끄러움과 한숨으로 남는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즐거웠던 추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파리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도 분명히 있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제 머리를 잠식해버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책임을 더 깊이 느끼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은 단순히 파리를 여행하며 겪은 불편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아시아권을 바라볼 때는 세계 모든 인류가 중국을 더 혐오한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친오라는 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게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저와 메이는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매너를 중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중국의 우월함은 잠시 접어두고 겸손한 자세로 각 나라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몇몇은 니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 밖을 여행하게 될 사람이라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셔야 하며 중국의 이미지 개선이 단시간에 회복되진 않겠지만 우리 중국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대중국인이고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춰 더욱더 빠른 이미지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에서의 일정 동안 줄곧 불편한 시선을 피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비행기 표를 앞당겨 귀국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심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사고방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부러웠고 우리 중국도 해외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이번 여행이 남긴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씁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중국이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이 심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연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제보합니다. 파리에서 보도되지 않은 일들을 낱낱이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파리의 한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취재진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도대체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 인터뷰 및 올림픽 취재를 진행 중에 있는 엘리샤 커입니다. 현재 한국만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취재 도중 제보를 드립니다. 현재 파리는 미비한 준비와 각종 실수로 잡음이 커지는 것만 번지르르한 올림픽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 미국 외신들에게는 기사거리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아마 한국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파리는 자신들의 껍데기만 감싸고 꾸밀 줄 알고 속을 파헤쳐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수질로 고통받았던 생강에서 결국 트라이애슬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결국 캐나다의 타일러 미슬로 축구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구토를 10번이나 진행했죠.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막식 때 우천으로 인해 생강 수질이 악화된 이후 트라이애슬론과 수영 마라톤 훈련이 전면 취소되었었고 심지어 트라이애슬론 경기 이전 수질 검사에서도 대장균 적정 수치를 초과한 결과값이 도출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죠. 우리 미국의 세스라이더 선수도 이 부분을 염려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장균에 적응을 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생활했다고 할 정도니 이 파급력은 기사거리로 충분하였죠. 그리고 한국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장면이죠. 개막식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이요. 저는 미국 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료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나라의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며 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 파리는 대형 사고를 터뜨린 셈이죠. 후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들었지만 아마 미국을 상대로 실수를 했다면 공식 사과로 끝날 부분이었을까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선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실수한다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괄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2위를 한 프랑스 자국의 국기를 3위로 개양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리고 농구 경기에 출전한 남수단의 국가 연주에서 국가를 잘못 틀고 방치해 약 20초가량 흐른 뒤 국가가 중지되었고 3분이 흐른 뒤 남수단의 국가가 흘러나오며
많은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실수를 일삼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의 행보를 각 나라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장과 선수촌 인근에서는 선수의 각오나 경기가 끝난 직후 소감에 대한 인터뷰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미국만 하더라도 각 언론 매체에서 도합 1124명에 이르는 취재단이 파견되었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자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권리를 피력 중에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소로이 들려오는 질문들이 공식적인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이건 전 세계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축제가 서로 헐뜯기 바쁜 느낌마저 들어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잦은 전쟁과 식민지 통치하에 서로에 대한 날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알 정도로 양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선수단에 대한 취재를 갈 때마다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항상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은 말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탁구 선수인 히라노미우 선수가 한국의 신유빈과의 탁구 단식 경기를 준비할 때 각 선수의 각오를 듣기 위해 프레스존에 갔었습니다. 일본 외신이 줄을 이루었고 같이 8강을 준비하는 한국의 외신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외 각국의 외신들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형식대로 흘러갔습니다. 각오가 어떻게 되냐? 상대 선수의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인가? 등 경기 전에 형식처럼 물어보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죠.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이 오고 간 후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선수의 인터뷰를 위해 각국의 외신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음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가려던 찰나 자원봉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기분 나쁜 듯이 표정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은 멸해야 할 대상이니 과감하게 승부하라. 지면 일본의 수치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도 아닌 자국의 기자가 선수에게 주는 압박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히라노 미우 선수의 표정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인지 정색을 한 표정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아무리 자국의 기자가 선수를 응원한다고 해도 저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언짢은 마음을 가진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와중에도 추후에 경기 결과를 보니 한국의 신유빈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길래 내심 속으로 일본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은 한국에게 금메달을 선사하는 금광이죠. 저 역시 한국의 양궁 경기를 취재할 때마다 한국인의 정교함과 세밀함, 진중함을 높이 사기에 취재라는 느낌보단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이변은 없었죠. 한국이 금광에서 금을 모두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듣기 싫은 잡음이 발생했었죠.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임시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각국의 기자들과 함께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우월하고 높은 수준의 양궁 실력에 찬사를 보내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우리나라들도 양궁을 잘해야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다 같이 발전하지 않겠냐며 농담 어린 부러움의 질문을 던지는 외신도 있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이 분위기를 싫어하는 듯이 일본의 한 여기자는 정색을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축하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한국의 성과가 한국의 양궁협회의 과도한 지원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으로 성과를 올리는 현 실태가 과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순간 프레스룸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일본의 여기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임시연 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각국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선수들과
자국의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성격 같아서는 일본,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프레스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현 선수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듯 반박하며 일본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임시현 선수는 과도한 지원으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협한 시각에서 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지원에도 피와 땀이 섞이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한국만의 공정한 경쟁이 선수들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어 스스로 더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린다.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저 질투와 시샘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맞받아 쳤고 이어서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기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일본 기자는 표정에 변화 없이 노트북에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고 유럽 국가의 외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재미가 있는지 서로 대화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들이 선수의 멘탈을 흔들고 공격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과연 올림픽 정신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되뇌이며 일본의 기자들이 꼴불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프레스룸에서는 일본의 기자가 말을 할 때마다 무시하며 마음 정화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미쳐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올림픽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국격을 올림픽 무대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이 아닌 상대 선수에 대한 멘탈 흔들기로 금메달을 따려는 행보가 많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기소총 경기 때의 일입니다. 한국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중국의 황휘팅 선수를 슛오프 접전 끝에 0.1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죠. 그 이후 프레스존에서 황휘팅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자국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먼저 취재할까 하다가 왠지 큰 소리를 떵떵 친 중국 쪽이 기사거리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중국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황휘팅을 향한 중국 외신들의 말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황휘팅 치켜세우기였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는 한국의 어린애가 운이 좋았고 황휘팅 선수는 운이 나빴다. 한국의 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한국의 운은 여기까지다. 또 한 명의 기자는 한국 선수를 경기 전에 인터뷰로 멘탈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선수단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0.1점이 참 어이없다.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황휘팅 선수가 훨씬 잘한다. 알지 않느냐? 등 한국의 반효진 선수를 까내리며 황휘팅을 치켜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를 응원하려는 마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같은 프레스존에 양 선수가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 쪽의 프레스에서 혹여나 중국어 가능자가 있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지에 대해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제 마음에 느껴졌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해 볼까 하다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더랬죠. 그리고 저는 중국이 한국의 멘탈 흔들기를 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천멍과의 단식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들어보는 프레스존에서 중국의 한 기자가 신유빈 선수에게 탁구계의 절대 강호 천멍이 상대이다. 두렵지 않은가?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세트 스코어 한 점을 내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후두둑 던졌고 한국의 기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중국 기자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발생하였죠. 신유빈 선수가 웃으며 천멍과의 승부가 기대된다. 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많이 배우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중국 기자의 멘탈 공격을 피해갔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벌어진 한국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자국의 브래디 앨리슨과의 접전에서 슛오프까지 진행된 끝에 4.9mm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브래디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고 함께 서로를 자축하는 세레머니를 각국의 코치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죠.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브래디의 올림픽에서의 선전에 미국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죠. 양궁 결승이 끝나고 브래디와의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신들의 어이없는 질문으로 미국의 외신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떠오르는 신성 중국과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한국. 양 국가를 모두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현재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양궁 종목에서만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혹시 미국의 레전드로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2023년 중국이 한국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꺾으며 양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도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결국 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한국 양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 외신들의 황당 질문에 어이가 없었고 이 질문을 직접 들은 브래디도 난처한 듯 이마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은 저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주었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김우진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쏘는 것, 둘째는 바로 김우진을 쏘는 것이죠. 미국 기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던 프레스룸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중국 외신은 되려 당황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사화했고 미국 현지 편집실에 제 기사를 기고하였죠. 이렇듯 파리올림픽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와중에 일본과 중국이 상대 선수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한국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물론 파리 현지에 파견 중인 한국의 기자들과 선수단에게도 주의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중이고요. 미국과 한국이 좋은 올림픽 정신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든 선수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리 현지에서 날아온 따끈한 제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제보를 받자마자 각종 커뮤니티나 검색 엔진에 검색을 돌려보았는데 유사한 기사가 한두 개는 나오지만 이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아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에서 상대 국가의 멘탈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태극전사들과 태극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